안녕하세요. 놀이섬입니다.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. 이번에 그 공부할 거는, 잠시만요. 이제 작업의 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화면 좀 줄일게요.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오디오는 일부러 끈 상태고요.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툴인데, 먼저 이걸 눌러주시면 셀렉터고요. 기본적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해주시고요. 이제 그 뭐죠? 이거에 대한 자동으로 이 편집을 할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간단히 쓸 수 있는 툴을 가르쳐 드릴게요. 이제 셀렉트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기본적인 편집 툴에 대한 기본적인 건 이쪽에 이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, A 이제 V거든요. V 이게 단축키가 좀 이제 포토샵과 에펙과 뭐 좀 합쳐진 스타일인데, 트랙 셀렉 툴이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선택되는 이쪽의 트랙은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. 보시면 선택이 됐죠. 그래서 드래그를 하면 움직이게 됩니다. 이제 뭐 중간에 다른 게 삽입되어야 할 때 이렇게 눌러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, 위에는 안 움직이죠. 시프트를 누르시게 되면 위와 같이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트랙들을 선택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. 시프트를 누르면 일단 플러스가 된다는 개념이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리플레이 툴은 그러니까 보시면 기본적인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서 적어도 되지만,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모자르다, 뭐 짧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늘려서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뒷부분도 이 라인에 맞춰서 편집되어진 라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. 줄어든 시간만큼 올라가고요.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편하고, 그런 리플 툴이 이제 단축키는 B고요. 이제 롤링 에드 툴은 먼저 교쳐놔야겠네요. 이 롤링 에드 툴은 보시면 이 정해진 시간만큼 편집이 되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이 너무 길었어 이럴 때는 이 시간만큼 서로 당겨주고 붙여주고, 그래서 이제 방송 편집 같은 거 할 때는 좀 편하시겠죠. 방송같이 연출이 된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르고 붙인 다음에 연결된 부분,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워 서로 간의 연결이, 이럴 때 요만큼씩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는 N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죠,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말 그대로 스트레치 시키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있다면 이거를 이 짧은 영역의 시간을 한 이만큼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선택이 잘 안됐네요. 보시면 덕덕덕덕덕덕 거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. 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스트레치 시킨 거에 대한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보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좀 버벅거리는 걸 알 수 있죠. 컨트롤 Z를 누를게요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컷 툴인데요. 레이저 툴. 이제 파이널 컷은 이제 블레이드죠. 이거는 말 그대로 이쪽에서 인하우스 지점을 가져와서 작업도 가능하지만, 긴 것들은 이쪽에서 작업을 해서 가능하고요. 짧은 것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CG 있기 때문에 얹혀서 그냥 자르는데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플레이 하다가 이 부분 잘라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, 시프트를 누르면 이제 이 전체적인 역시나 플러스 개념이 있어서 위아래가 다 잘리게 됩니다. 시프트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잘리고요. 이게 1280 HD 사이즈인데도 좀 좁네요. 1920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컴퓨터가 또 느려질 것 같고, 용량도 유튜브가 그만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까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슬리틀이라고 해서 보시면, 이건 직접 보시는 게 난데
내가 이 지점을 그러니까 뒷부분에 이거가 틀리게 이제 서로 간에 이거를 개념을 잡는다면 이거는 이제 슬리틀은 이 안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이쪽 화면을 보시면 정확히 나오죠. 버벅거리네요. 이쪽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서 이 안에 있는 시간을 움직여줄 때 생각, 이제 영상에 대한 앞뒤 지점을 한 몇 프레임 잡아주겠다 싶을 때 이런 밑에 가이드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,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프레임을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인점과 아웃점이 바뀌게 되죠. 분명히 지금 이거였지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바꿔주면, 잠시만요, 버벅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뀌었죠. 아까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. 슬라이드 툴은 이제 이 안에서 얘를 움직여 주는데, 요거 뭐죠? 리플 툴은 이쪽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에 반해 이 슬랩 툴은 그냥 이 자체 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펜 툴은 이제 사운드 오디오에 대한 이제 레벨을 조정할 때 점을 찍어서 쓸 때 사용하고요. 이제 펜 툴이죠. 플러스가 된 많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움직여가면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. 단축키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줌 툴은 말 그대로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 옵션으로 가서 반응이 느리네요, 컴퓨터가. 아우 어우 씨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제 역시나 펜 툴, 핸들 툴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요. 제가 좀 자주 쓰는 툴은 이 셀렉션과 이제 전체적인 선택을 해서 하는 것과 이제 뭐죠, 펜 툴, 블레이드 툴, 이제 레이저 툴, 이런 정도만 씁니다. 이거는 그냥 단축키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시키다 보면 이 가이드에 맞춰서 그쪽으로 줌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인 단축키로 많이 쓰게 됩니다. 이제 줌 툴은 따로 이제 쓰게 되면은 좀 편하긴 한데 마이너스 될 때 좀 안 좋아서 단축키는 그냥 마이너스를 빨리 눌러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. 이제 오토 세이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떴네요. 저는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좌를 했고요. 뭐죠? 도구에 대해서 강좌를 했고, 다음 강의는 이제 또 고민을 해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. 이상 놀이섬이었고요. 밑에 광고 부탁드릴게요. 이만 뿅.